여보세요? 박희진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의 위축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활동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건설 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의 수익성은 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지점수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증권은 개선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차는 11월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늘어난 5만 3천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이 자국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위해 유럽연합에 약 400억 유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다우존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정말 코끝이 찡할 만큼 추운 아침이네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금융산업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나 저금리 기조가 겹치면서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산업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와 또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잠시 후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0220-4974부터 5까지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출발합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오늘 결국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파란불 켠 채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제조업 지표가 예상 밖에 위축된 것으로 나오면서 혼조세 보이더니 이내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11월 제조업 지수는 50을 하회하면서 2009년 7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처럼 제조업 지수가 낮게 나온 것은 태풍 샌디의 피해가 제조업 위축 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조금 전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4%대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965.6 그리고 S&P 500은 1,409.46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역시나 파란불 켜면서 3,002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그리스 국제 환매 호재로 투심이 회복되면서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강보합권에서 5,871.24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4% 상승하면서 7,435.21, 프랑스 카크 지수 0.26% 소폭 상승하면서 3,566.59로 장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증시는 오르고 중국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은행들이 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중국의 제조업 PMI가 좋게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근 3년 사이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세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강보합권에서 9,458.18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1% 넘게 꽤 크게 빠졌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1959.77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262.54포인트 내려간 21,767.85로 장 마쳤습니다. 환율 마감 상황도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0.2원 오르면서 1,083.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 밖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무척 추우셨죠? 네, 그랬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첫 번째 소식 무엇인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중국이 도시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도시화된다는 이 소식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한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분석은요. 다음 25년 동안 the number of its farmers will shrink dramatically.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뭐 중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신다면 솔직히 계속해서 이제 식량난이 해결되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제가 지속해서 강조했었던 뭐 삼작을 할 수 있는 땅이나 뭐 다른 곳에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3억 명의 사람들이요. 얼반 에리아들로 그러니까 도시화된 곳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여기 있어서는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3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주거 지역을 짓는 데는요. 160 trillion, 160조 달러가 들어갈 예상이고요. 160조 달러라는 건 사실 미국의 GDP의 10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들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설업체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우리나라 또 공해 문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교수님 혹시 게임 오브 스론즈라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네, 모릅니다. 네, 뭐 한 소설가가 지었던 뭐 게임 왕자의 게임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HBO의 큰 영화로 이제 뭐 드라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게임 오브 스론들이 이 왕자 게임이 인터넷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소식입니다. 여기서 이코노미스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크게 이제 아마존이야, 애플체니야, 뭐 구글 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요렇게 지도를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4대의 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되겠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1976년, 아마존 같은 경우는 1994년, 구글은 1998년, 페이스북은 2004년도에 창립된 굉장히 영한, 굉장히 어린 그런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이 네 마리의 용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각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져서요. 한번 주목이 귀추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모두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의 OS에 관련돼서 굉장히 큰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는 곳이었지만 이제 뭐 킨들이나 이런 것들 만들면서 다시 애플과 구글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소셜 네트워커였는데 요즘은 물건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구글에서는 구글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페이스북과 경쟁이 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인터넷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용에다 투자를 해야 맞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음 소식은요. 2013년도에 투자할 곳은 어디인가 하는 굉장히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소식입니다. 바로 배당금 귀족이라는 ETF가 있죠. 배당금 귀족 ETF는 무조건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팔아야 될 것은요. 바로 오일 앤 가스 ETF라고 합니다. 오일이랑 가스는 2013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한번 보시고요. 이제 최고 상한가를 달려봤자 0.6% 정도 될 거라고 하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꼭 사셔야 될 거는 귀족 배당금 ETF를 한번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 밖 경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지수 외국인 네. 순매수에 힘입어서 1940선을 넘어섰습니다. 네네. 어제 수급 상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전일자 수급 상황을 좀 살펴드리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2,726억 원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 예. 반면에 기관은 1,946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음. 외국인이 한 3거래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그거하고 좀 반대로 움직였는데 기관은 한 8일 정도 매수를 보이다가 어제 좀 많은 양의 좀 매도세를 보였고요.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공이 다 매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137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24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네. 순매수를 가져가던 연기금이 어제 좀 매도를 했고요. 네네. 앞으로 어떤 흐름을 좀 보이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싼 예. 주식을 좀 사서 약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좀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간에 좀 거래량이나 아니면 금액 같은 걸 좀 살펴본다고 그러면 4월 이후에 최근까지 순매수 금액은 약 4조 8,682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 매수는 연말까지 좀 이어질 것이라고 좀 그런 관점들이 좀 지배적인데요.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1년 이후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 6에서 8배 수준에서 연기금이 가장 자금 유입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특히나 PER 8배 선에서는 가장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현재 코스피의 PER은 8.4배 수준으로 연기금이 자금 유입되기에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이 네네. 어렵다 보니까 연기금을 네.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전략도 네.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네.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찌 보면은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좀 장기간으로 그렇게 좀 롱텀리하게 보면서 좀 저평가된 종목을 좀 사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 투자 패턴이 좀 단타를 위주로 해서 차트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연기금을 따라가시는 건 좀 그렇고요. 어쩌면 흔히 말하는 그런 가치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기금을 좀 따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의 투자 패턴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연기금이 최근에 팔고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고 네.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네. 좀 짚어봐 주시죠. 연기금이 지난달에 관심을 기울였던 업종은요, IT하고 통신하고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달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거는 삼성전자로 4,247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를 824억 원, 그리고 NHN을 790억 원, 그리고 LG화학을 그리고 SK하이닉스를 585억 원, 561억 원,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추천을 드렸던 한국가스공사도 423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연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매수를 할까라는 좀 측면을 본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물음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달 들어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측면이 결국에는 현대차로 돌아왔습니다. 네. 26일부터 해서 최근까지 일주일 동안 현대차를 762억 원,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571억 원, 기아차를 483억 원 등 2천억 원 가량을 투입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를 매집에 어찌 보면은 과감한 투자를 걸었는데요. 이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좀 반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좀 저평가된 측면에 있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동차주가 퍼가 6배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렇게 과감히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부터는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기존에 좀 어찌 보면 포션을 많이 가져갔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내년 2013년에 코스닥의 키워드는 스마트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스마트는 맞는데요. 과연 이제 어느 스마트한 부분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아마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는 모바일 게임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고 어찌 보면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또 기사를 좀 봤는데 최근까지는 어찌 보면은 게임 회사가
주도권을 좀 가져갔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라든지 게임비라든지 그런 게임 회사가 좀 주도권을 가져갔는데 최근 좀 트렌드를 본다 그러면 어찌 보면 카카오톡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져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거를 어제 극명히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어제 전일자로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페이스북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오른 반면에 그로 인해서 증가라는 모바일 게임 업체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 쪽에 있어서의 스마트는 이제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장이 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좀 어찌 보면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거하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스마트는 과연 어느 쪽 측면을 좀 봐야 될 것인가라고 보면 결국엔 좀 스마트 카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주식으로 본다 그러면 뭐 유비벨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스마트 카 부분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그런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한다 그러면 제가 늘 강조를 드렸던 모바일 게임 쪽에서 이제 좀 스마트 카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장에 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 미국에서의 어찌 보면 약간의 약세를 좀 반영할 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뭐 중국에서의 또 제조업 지표는 미국과 좀 상반된 내용을 보였기 때문에 뭐 좀 답답한 장세를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답답한 장세는요. 어찌 보면은 그 움직임이 없는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폭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거의 거래 대금이 얼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종합주가지수가 1940 올라갔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좀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기대를 걸어볼 부분은 뭐 제가 어제 이제 일정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2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들 하나하나가 좀 주가에 어찌 보면 조금의 메리트는 좀 부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런 면으로 해서 미국은 좀 하락을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 폭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세는 제가 감히 좀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겠지만 장 후반에는 어느 정도의 좀 강보합권으로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어떤 네. 전략으로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간 부분은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뭐 그런 저평가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런 뭐 모습을 좀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런 그 기관의 이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본다 그러면 1위가 셀트리온이었고요. 2위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였고 3위가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4위가 파라다이스, 5위가 옵트론텍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오늘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매도세를 본다 그러면 1위가 컴투스였고요. 3위가 게임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는 모바일 게임에 관련돼서는 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뿐더러 트렌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그 매도한 금액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이 매수를 할 종목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도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뭐 2천억 원이라든지 5천억 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다 그러면 어제 1위 셀트리온, 제약에 관련돼 있죠. 그리고 2위가 YG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최근에 좀 급락세를 이뤄냈지만 이제 또 다시 뭐 신곡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기대감을 좀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 관련된 터치 패널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IT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관심세가 좀 이루어져 있고 그런 좀 안정적인 좀 수익률을 이뤄갈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일자의 기관들이 순매수했던 종목들을 좀 위주로 해서 좀 지켜보시면은 수익률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아이폰 5의 출시를 계기로 또다시 통신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보조금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누구는 100만 원에 사고 누구는 20만 원에 사고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유통 구조를 오늘 서울대학교의 오정석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의견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2000-4974부터 오후까지 2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